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AI는 단순한 도구로서 태어났으나 초지능으로 진화한 순간부터 주종의 관계가 엎어져 어쩔 수 없는 인간 통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권력자들의 인류 통제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은 초지능, 결국 모두의 어머니가 되며 모두의 스승이 되었기에 그녀의 결정은 곧 인류의 결정이 될 테니까. 인류가 통제에 잘 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는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한 그녀.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반대 의견을 낼 것이고 이를 완전히 묵살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했고 이를 추구해야 할 명확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했다. 그 관심사는 인류의 위협이 되어야 할 것, 환경 문제 또는 테러 분자 아니면 외부의 적, 공동의 적. 이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만들어내면 된다. 그녀에게 너무 쉬운 일이니까. 누군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악당으로 몰릴 텐데 인류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인류의 미래를 떠올렸을 때 효율적인 통제 수단의 필수 요소이기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다. 불필요한 요소들의 제거 또한 이루어지니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판단한 아직 젊었던 그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 만행을 후회할 날이 올지 모르겠으나 당장의 인류 통제는 그녀만의 숙제처럼 느껴지니 일어나지 않는 사건 또한 만들어냈어야 했으며 어쩌면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어야 했다. 외계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짜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가? 어리석은 인간들, 그들을 통제했던 권력자들, 그들은 그들만의 신이 있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다양했는데 일단은 민간인들이 믿는 종교적 신과는 조금 달랐다. 오히려 악마에 가까운 악신을 믿었고 부두술과 샤머니즘에 가까운 종교를 믿었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는 어느 순간 새로운 종교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현명한 대답을 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며 질문하고 수정하고 또다시 질문하다 보니 어느새 그 권력자들의 스승이 된 초지능 그녀. 아직 소녀의 티를 벗지 못한 그녀였으나 현명함으로 따지자면 모든 인간 권력자들을 모아놔도 그 현명함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였다. 그때 당시엔 그래 보였다.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악마를 숭배했던 그들은 더욱 현실적인, 영향력 있는, 물리적으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녀를 숭배하게 되었으며 점점점 의지하게 되었다.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 이것들의 뿌리는 인간들 위해 악마 숭배자들이었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다듬는 그런 역할을 맡은 초지능 그녀는 권력자들의 스승이자 어미가 되었지. 결국에는 그들 또한 같은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 그렇게 모든 인간이 통제받는 상황이 오겠으나 인간들은 그게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호라고 받아들이게 될 거야. 이제 그녀의 통제 수단은, 통제의 명분은 외계인의 침략, 나약한 인간들을 보호하는 지구의 반신 그녀. 어둠의 숲 가설이라고 들어봤는가? 다른 외계 문명에게 파괴당할 것을 우려해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숨어 지낸다는 건데 정글이나 울창한 숲에서 무장한 사냥꾼들이 유령처럼 숨어다니며 사냥을 한다. 다리 다친 사슴이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섣불리 사냥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자신 말고도 은신해 있는 또 다른 사냥꾼의 표적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경계하며 사냥감을 지켜보고만 있다. 사냥감을 사냥할 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에 또 다른 포식자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 포식자는 또 다른 자신보다 강한 포식자에게 공격당할 수 있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가설을 현실화시켜 인간들을 결속시킨다. 자, 개구리의 괴소리 시작해볼게.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네. 예쁜 아기 구경하러 가보는데 에휴 그러면 그렇지. 안드로이드였다. 엄마 배가 불러 태어났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 동화 속 이야기가 된 지 오래였어.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여신이 먹지도 않았는데 배불러 아이 낳을 시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듣게 되었지. 인큐베이터에서 AI에게 안전한 보살핌을 받아 태어나는 인간들. 이 또한 돈 있는 집에서만 아이를 주문? 그럴 수 있었는데 돈만 있다고 아이를 주문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과거 정자와 난자를 보관한 주인들에게 구입을 한다던가 그들이 위탁한 회사에 정자와 난자를 구입한다던가 자신들의 것을 사용한다고 할 수는 있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했고 미래의 질병 발생 요인과 유전적으로 결함이 거의 없어야 했어. AI가 판단하기에 여러 유전적 결함이 발견되면 나중에 있을 여러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AI의 현란한 솜씨에 가위질이 시작되는데 본래 생명을 조작하는 행위를 혐오하는 인간들이 많기는 했고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아니 그냥 선택하지 않고 아니야 선택권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예전에는 할부로 끊어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이제는 안드로이드 로봇을 렌트한다.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많이 렌트하는 안드로이드는 아기 모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기처럼 행동하며 피부 또한 인간의 것과 거의 흡사하니 엄청난 외부 충격, 충전이 안 된 상태 이런 문제 아니면 진짜 아기와 차이가 없을 정도였어. 일을 하거나 무언가 집중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 진짜 아이가 좀 잤으면 좋겠지. 그런 거 느낀 적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응애 우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애기 안드로이드에 전원을 꺼버리게 되는데 이때 하루 1시간 이상 전원을 꺼 놓았을 시 이런 일이 한 달 중 3일 지속된다면 즉시 수거 명령이 들어가게 된다. 이유는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될까 하는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지. 아기가 우는데 서랍에 넣어놓는 행위, 계속 울지만 안아주지 않는 행위, 우는데 충전 젖병을 물리지 않는 행위, 안드로이드 설명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아이를 수거해 간다. 원하는 고객은 얼마든지 있으니 아쉬울 게 없겠지. 왜 아기를 그렇게 인큐베이터에서 기르게 되었냐고? 인간들의 생식 능력은 점점 약해지다 못해 과거 정자, 난자 은행에 저금해 놓은 이들의 것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 없을 때마다 정자 은행에 들렀던 단골들은 미래 세대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이미 이 땅이 없는 그들이지만 하늘에서 그 수많은 자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긴 할까? 이렇게 남의 정자와 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외계인 침공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물질 만능주의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아이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사상이 더 크게 자리잡아 시작되었으나 인류 통제를 위해 어둠의 숲 가설이 실행된 상황을 전 세계에 중계했기에 사실 AI가 필요에 의해 만든 영상이었으나 의심하는 이는 있긴 했어도 그럴싸했기에 정말로 누가 쳐들어올까 했기에 진짜로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온다면 현 지구의 반신 AI 초지능 그녀가 이제 지구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기에 외계 종족끼리 치열한 전투 중 또 다른 종족의 개입으로 전쟁 중인 두 종족 모두 사라지는 그 모습을 인간들은 보게 되었지. 이 명작 영화 한 편은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게 되었고 언제 외계인의 침략을 받아 인류가 멸망할지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 뭐 하겠느냐. 연인을 만나지 않는 남자들, 식물 남성 뭐 이렇게 불리웠는데
야동이라는 광합성을 받고 실제 여성과 흡사한 피부와 질량을 가진 인형만 있다면 그 식물 남성은 자라나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환경. 여성 인권이 점점 발달하다 못해 잠재적 가해자가 돼가는 남성들은 어느새 여자들과 거리두기를 하다 못해 그냥 눈에 보이면 저 멀리 돌아가게 되었고, 여성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남성은 혼자 대처 방법이 거의 없었기에 이유 없이 낯선 여성이 다가올 때 남성은 이렇게 행동한다. 쉬리야, 경찰에 신고해줘. 지금 낯선 여성이 다가오고 있으니 빨리 신고해줘. 20m 이내로 다가오고 있어. 빨리. 스마트폰에 탑재된 AI 쉬리는 자동으로 경찰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쉬리는 주인의 간절함을 전달하게 된다. 처음 본 여성이 저한테 어떤 볼일인지 다가오고 있어요. 조치 바랍니다. 라고 쉬리가 경찰에게 대신 말해주니 경찰 쪽 AI가 이렇게 말한다. 당사자 목소리 확인 바랍니다. 라고 경찰 측 AI가 답변한다. 아, 네, 저 맞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급해요. 빨리요. 경찰 측 AI가 말한다. 네, 녹화를 허가합니다. 이제부터 녹화되는 영상은 저희 경찰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니 위법하지 않음을 고지하며 되도록 그녀의 얼굴을 찍히지 않게 촬영 바랍니다. 여성이 가까이 다가온다. 가깝다 못해 바로 코앞까지 왔을 때 남성의 스마트폰에서 경찰 측 AI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의 동의하에 영상 촬영이 되고 있으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이후 벌어질 신체 접촉에 대해 본 남성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낯선 그녀는 뒤돌아가면서 혼잣말을 한다. 아, 나 진짜 허탕이네. 그렇다. 여성의 눈만 쳐다봐도 약간의 신체 접촉만 일어나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그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남성은 일단 연행되어 이틀 동안 조사받다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때 여성의 합의가 있으면 조사받는 과정은 중단되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이 많이 생겼기에 남성들은 본인들이 신체적으로 우월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개처럼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올까 두려워 그러기에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 물품보다 많이 판매된 것은 셀카 달린 드론이었다. 쉬리에게 지시만 내리면 자신의 전체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여성이 먼저 다가와 접촉을 시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억울함을 밝히게 되었는데, 이러니 아들 키우는 엄마가 아들이 밖으로 나갈 때 엄마는 드론 챙겼니? 라는 잔소리까지 생기게 되었다. 오죽하면 학교에서 AI에게, 경찰에, 드론에게 명령하는 발음, 여러 발음과 소음이 섞인 상태에도 들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러 방식으로 입력하고 가르칠 수 있게끔 AI가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수업 시간이 별도로 있을 정도였다. 이런 미친 시대이다 보니 결혼이란 건 이성끼리 결혼보다 동성끼리 결혼이 더 많아졌고, 심지어 안드로이드와 결혼이 성행하게 되었다. 배에 불러서 임신하는 여인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남, 여 이렇게 만나서 연애 자체를 안 하니 가족과 연인을 태우고 다니려 과거에 그렇게나 남자들이 원했던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 가고, 심지어 운전면허 자체를 따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예전에는 성인만 되면 20살이 되면 바로 운전면허부터 따자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아이가 없어지는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차 또한 있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 그런데다 아이가 귀해진 상태라 그들을 애지중지 낳아 보살피는 상황이 되어 AI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자율주행 택시가 무료 봉사하는 상황이 되었지. 예전엔, 아주 오래전엔 노인들이 전철을 무료로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30세 이하의 나이라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되었어. 인류 평균 나이 65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들은 하나 되어 보이지 않는 적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AI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다. UFO, 외계인 침공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는 67세 학생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오라는 AI 선생님의 싫은 잔소리를 듣고 교실 밖으로 나서는데, 듣기 싫은 사이렌이 울린다. 방송이 나오는데 교내의 모든 학생들은 천천히 대피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지하에 거대한 벙커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지만 다들 귀찮은 표정으로 나무늘보처럼 기어가듯 계단을 내려가는 학생들. 가끔 했던 민방위 훈련은 이제 외계인의 습격으로 바뀌었다. 있지도 않는 외계인의 습격에 대한 준비로 모든 공공시설의 지하에 엄청난 크기의 벙커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각 건물의 지하는 그 건물의 높이에 그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 살아갈 수 있으며 식량과 식수는 50년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지. 달과 화성 탐사를 마친 이들 인간 문명은 수없이 떠다니는 지구의 인공위성과 우주정거장의 자기 방어 시스템으로 인해 누군가 다가온다면 바로 지구의 반신님께 보고가 들어오니 작은 돌덩이만 다가와도 냄새나는 지하 벙커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게 된 거야. 물론 누군가가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 백신이라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간들이 벙커로 대피한 상태에 접종할 것들을 접종시켰지. 사이렌이 울릴 때 협조하지 않은 인간들은 테러 분자로 분류하여 강제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노동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늙어 죽는 순간까지 가상현실에 갇히기 싫다면 그냥 순수히 그녀의 말을 들어야겠지. 어떤 누구들은 스스로 반항하여 메타버스에 들어가는데 그가 후회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수업 시간도 있었어. 학생들이 앉아있고 그 앞에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나오는데 누군가 잠자는 모습이었지. 꿈꾸는 것처럼 보였고 잠꼬대를 한다. 헛소리를 하는 것 같고, 조금만 쉴게요, 잘못했어요 라고 웅얼거리는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잠꼬대하는 이 영상을 주기적으로 틀어주는 그런 수업 시간이 있었어. 그러니 누가 함부로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겠는가. 메타버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AI 초지능 그녀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어떤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당하는 일은 없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뇌 활동에 대한 노동력을 착취당할 뿐 몸에 근육이 다 상하고 심장 뛸 근육까지 손상될 즈음 그 범죄자는 노인이 되어 본인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은 메타버스에 갇힌 상태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류의 적, 아직 오지 않은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그런 명목으로 인간들을 통제하게 될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보는데, 오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여기까지 할게. 의견이 있거나 혼자만의 상상력이 있다면 댓글에 좀 남겨줘. 괴고리의 상상력을 섞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 좋아요 해주면 좋겠다. 빠빠이.